안녕하세요, 채플입니다. 지난번 아우디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2탄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번에는 직접 차를 몰고 시승하는 거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기어봉에 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일단 그 B사의 3 시리즈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느낌이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중립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후진 기어 넣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지 않는다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약간 무게감이 있다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빡빡합니다. 이게 B사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와이퍼 조작하는 바가 있죠. 이 측면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회전 속도가 조절되는데, 여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누르지 않아도 와이퍼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 놓으면은 항상 비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가 조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 비 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조작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발을 보시면은 오토가 있죠. 오토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발을 위치시키면은 조작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비 오면은 회전되고, 물론 이제 B사만 탈 때는 몰랐는데 이 차를 타보니까 정말 비교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이 운전할 때 이 무게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차를 탈 때는 진짜 차가 굉장히 무겁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체감이 돼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렇게 쉽게 막 컨트롤한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도 그래도 연비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보면은 가평 양떼 목장 갔다 온 영상도 있는데, 그때도 이 아우디 차량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장거리 뛸 때는 진짜 터당 15km 정도까지도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죠, 이 큰 차량에 비해서. 이 차는 참고로 디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B사의 3 시리즈 차량도 디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연비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행 시에는 진짜 연비가 떨어져요. 제가 이제 이 차로 동네 뭐 근처에 슈퍼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을 어디 태워다 주러, 연비가 진짜 한 5에서 리터당 5에서 7 정도 막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 모드라고 이렇게 연비 모드가 따로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비 모드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항상 승차감 모드에다 놓고서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장거리 뛸 때 연비가 15km까지도 이제 나온다는 점. 반자율 주행 지금 운행 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신호가 있는 곳에서 요걸 누르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운전 지원 시스템이라 그래서 내 차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신호 있는 곳에서는 차선이 없어서 차선을 얘가 인식을 못할 때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차선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거는 꺼집니다. 이 반자율 주행이 꺼져요. 자, 이 차선이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차선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차가 이 차선을 지금 인식하고서 이 차선 내에서 달린다고 지금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꺼지면은 이 차가 차선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차선이 갑자기 신호 중간에는 사라지잖아요. 차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때라든지, 차선이 없는 도로라든지, 그럴 때는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핸들을 꼭 조작을 하셔야 되세요. 잡는 것뿐만 아니라 반자율 주행 하더라도 핸들은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여기 경고등이 뜹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보면은 앞차의 차 모양이 뜹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 한번 반자율 주행 꺼볼게요. 지금 현재는 반자율 주행인데, 끄면은 과연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 지금 밟으니까 다 사라졌어요. 앞차도 사라지고, 앞차와의 거리도 사라지고, 그리고 초록색이었던 하얀색 라인도 지금 다 사라졌죠. 제가 지금 반자율 주행 껐는데, 이게 직전에 세팅했던 값들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반자율 주행 킬 때마다 모든 세팅 값을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속도,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이제 항상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매번 운행 중에 계속 설정을 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운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설정했던 세팅 값을 불러오는 게 요 자율주행 조작하는 요 하단 요 바를 당겨주시면은 기존에 세팅했던 그 속도,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게 그대로 불러와져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반절 주행 하더라도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인식을 바로 못 하더라고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50cm까지 들어왔는데도 이 차가 그걸 인식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반자율 주행 하더라도 전방을 꼭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반자율 주행 다시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의 세팅값 그대로 좀 전에 이게 이 세팅값이란 거는 시동을 끄면은 그 세팅값도 같이 사라지고요. 다시 하셔야 돼요. 세팅값이란 건 한 번에 그 주행 중에 이 반절 주행을 한번 켰다가 세팅 잡아놓고 그 다음에 껐다가 같은 주행 중에 다시 켰을 때 이 세팅값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절 주행 세팅 한번 불러보고 지금 아직 여기 차선 지금 잡았네요. 이제 잡았고 앞차 간격 나오고 앞차의 간격을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좀 줄여볼게요. 줄이면은 지금 줄였는데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차가 자동으로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조작을 하게 돼요. 이것도 보시면 앞차를 아직 인식도 못했어요. 이제 반 정도 들어오기까지도 인식을 못했어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는 들어와야지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은 제가 정한 최대 속도 1km씩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10km씩도 올릴 수 있고 밑으로 내리면 반대로 1km씩 내릴 수도 있고 비가 오는 그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자동으로 적절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안 보이는데 작동을 안 할 때도 있긴 하는데 그러면은 뭐 손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줘도 되고요. 유턴을 하게 될 텐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가 긴데 핸들을 이렇게 유턴하거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뒷바퀴까지 같이 각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전이 반경이 작아도 아주 쉽게 돌더라고요. 차가 커가지고 처음에는 이 운전할 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혹시 옆에 좀 닿지 않을까 금방. 그런 거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감도 생기고 하니까 역시 익숙해지면은 뭐든지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차선 변경할 때 뒤에서 차량이 오는지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센서가 있죠. 아우디 Q7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깜빡이를 켜건 안 켜건 옆에 그 뒤에서 차가 오면은 여기 백밀러 이 안쪽 면에서 저렇게 불빛으로 알려주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떴다가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차를 보면 좀 더 감각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유리에서 뭔가 그걸 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나오는 것들을 많이 저는 봤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좀 올드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불빛 같은 느낌? 아주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내에 있으니까 좀 습기 걱정이 되는데 에어컨도 틀고 여기 시트에서 찬바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설정을 하니까 시원하고 시트에서 이 바람 나오는 건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을 딱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은 사실 바람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등을 띄었을 때 이 구멍에서 바람이 좀 나오는 게 느껴지는데 이 등을 대면은 뭔가 이 등이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딱 막아버려서 바람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사실 바람이 나오는지조차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어컨이 에코 모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에어컨을 누르면은 처음에 빨간색이 그냥 기본 모드인 것 같고 한 번 더 누르면 에코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에코 모드니까 연비에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일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1열 시트에만 적용이 좀 될 것 같은데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있는 걸로 있고 제가 타던 E사 차량에 없었던 거는 요트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거. 보통 좌석에 허리 부분에 뭘 받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따로 어떤 걸 구입해서.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꼭 하지 않아도 차가 차선을 인식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차선을 인식을 하면은 내가 혹시 그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면은 얘가 핸들을 바로 잡아줘요. 그 차선 안으로. 물론 반자율 주행처럼 그 차선을 따라가도록 하진 않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차선을 벗어나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탁 쳐줘요. 그래서 다시 차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가 뜰 때, 그때 그렇게 해주고요. 인식을 안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도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아니면 여기 계기판에 여기 차선 부분이 초록색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냥 차선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이 깜빡이를 켜주면 얘가 또 그 깜빡이 킨 쪽에 그 차선은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바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갈 수 있고. 지금 굉장히 큰 차량인데 혹시 이런데 못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번 찍어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좀 더 보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뒤에도 한번 확인해보고, 일반적인 자동차 엘리베이터 식으로 된 주차 공간에도 충분히 아주 여유롭지 않는데 지금 거의 뭐 밑에 거의 가까이 붙어 있고, 앞뒤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기 카메라를 보면서 다 그런 것들을 커버 가능한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도 주차 가능하고, 이런 주차 엘리베이터도 잘 탈 수 있고. 운전석 문 쪽하고, 그리고 여기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차 문 쪽에 다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색을, 조명 색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차량으로 들어가서 조명 시야, 실외등이 있고 실내등이 있는데, 실내등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꿀 때마다 색이 달라졌죠. 아까랑 다른 색이죠. 색깔이 변하는 모습만 이렇게도 변하고, 자, 이렇게 해도 변하고,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해도, 예를 들면은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뭐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그때그때마다 좀 이걸로 신호를 또 주기도 하더라고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쪽은 차량을 열면은 바닥에 그 아우디 마크가 저렇게 바닥을 비춰주고, 여기 조명 마치 그 비행기 조명처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를 켤 때는 이렇게 계시면 전체가 또 이렇게 켜지는 모습. 이렇게 조명을 켰을 때 또 누르고 있으면은 밝기 조절이 돼요. 이렇게 밝아졌다, 흐려졌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밝기에 따라서 원하는 밝기가 됐을 때 손을 떼어주시면은 그 밝기로 이제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제 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트렁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버튼을 요거를 당기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트렁크가 저렇게 열렸죠. 또 닫을 수도 있어요. 요거 당기는 거를 더 오래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저런 소리와 함께 저렇게 또 닫히기까지 해요. 물론 트렁크에도 저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세게 닫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편리하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짐이 실려 있을 때, 그리고 차가 경사진 곳에 있을 때 저거 열어버리게 되면 혹시 짐이 밖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동 주차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볼까 하는데, 자동 주차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버튼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을 P, 그리고 핸들 이렇게 써져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차량이 제 주변에 내가 주차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좀 찾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걸 차량 주차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주차할 것인지 후면 주차할 것인지 평행 주차 이렇게 된 것으로 할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주차가 지금 후면 주차를 지금 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선택이 일단 되진 않네요.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가
이 차량이 여기 요 측면에 여기 요 부분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은 떴는데 지금 얘가 인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의 주차 공간으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자, 이 상태에서 또 요거 눌러보고 얘가 인식을 못해요. 아니면 요 옆에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요 옆에는 또 이렇게 얘가 지금 원하는 대로 주차하는 그런 스타일의 주차 공간이어서 얘가 P 눌러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주차를 할 거예요. 네, 이거 누르고 자, 앞으로 가래니까 한번 가볼게요. 예, 다시 한번. 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얘가 이 차선을 잘 인식을 못하나 봐요. 이게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못할까? 이게 언제 쓸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또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이 P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브레이크랑 다 띄고 이 P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돼요. 뭐 인식은 하네요. 이렇게 이 기둥을 인식은 해요. 이렇게 빨간색 여기까지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칸 주차하는 공간인데 여기 앞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으면 욕 엄청 먹겠죠. 이제 뭐 신고하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지금 근데 뭐 비도 오고 센서가 오작동 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좀 맑은 날 다시 한번 그리고 밖에서 실외에서 밝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얘가 감지한 주차 라인으로 자동 주차를 해주는데 이걸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그 주차를 해주는데 이걸 띄면은 얘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자동 주차를 못 믿겠다, 얘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믿겠다 하면 이걸 바로 떼시면 돼요.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밟고 자동 주차 그건 꺼져서 내가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게.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아우디 2탄 잘 보셨나요? 제가 이제 실제로 타본 것을 바탕으로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음 차량 리뷰할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